네, BBCC 상담센터와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라디오와 함께하는 힐링 온, 힐링 이야기, 힐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힐링 온은 저희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냥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 솔직한 고민들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듣고 또 함께 고민해주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다 보면 좋은 해결 방안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힐링온 힐링 토크는 우리 BBCC 정우연 소장님과 또 저희 함께하는 또 큐스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BBCC의 우리 정우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우연입니다.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BBCC 카운슬링 센터 소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카운슬링 센터인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든지 온라인으로 그렇게 또 신청을 받고 또 상담을 영상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온라인 전문 상담 센터인데요. 그 BBCC의 약자가 뭘까요? BBCC는 Burning Bush 카운슬링 센터입니다. BBCC가요. 그래서 Burning Bush, 우리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 Burning Bush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힐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소장님, 이거 상담센터가 기독교인들만 이용하는 곳은 아니죠? 그럼요. 누구든지요 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이번에 힐링온 힐링 토크 함께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조금 이 방송이 시작될까요? 이 방송은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일상에서 정말 소소하게 느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요. 마음의 고민들이나 또 우울해지는 마음이나 갑자기 또 이렇게 짜증이 난다거나 또 내가 아니라 또 내 배우자, 내 남편이나 또 아내가 또 아니면 아이들이 또 내 친구가 그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 우리 보통 그냥 아유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혹시 그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한 문제들, 그런 삶에 경험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게 뭐든 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는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네요. 그럼요. 예. 네, 소장님 기대가 됩니다. 네, 소장님 네. 좋은 얘기들 또 다양한 해결 방안들 또 함께 공감해주는 이야기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분의 게스트가 계십니다. 우리 게스트분이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정말 공사다망하신 분이신데 우리 자리에 함께 이제 앞으로 쭉 저희와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페어팩스에 사는 Q1, 2, 3, 4, 5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큐스맘입니다. 아, 예. 제가 아까 전에 큐스맘이라고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저한테 큐스맘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아이가 5이세요? 네, 5입니다. 첫째가 이제 23살이고요. 네. 막내는 7살입니다. 다양한 레벨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요. 그 다양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지금 뭐 아내의 위치, 엄마의 위치, 이제 그런 학부모의 위치,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모든
소중한 부모님, 엄마를 뭐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례들을 다룰 때에 좀 엄마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예. 왔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한국에서가 아니라 그 미국에 와가지고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 거기에서 네. 이제 한국 극동 오, 방송이었었는데 네. 네, 얼마 전에 저희 극동 방송에서 와서 어린이들이 합창단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방송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엄청 대단하잖아요. 막 그렇죠, 지옥철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거기에 또 출퇴근 시간에 열차 시간, 지하철 들어올 때 시간 맞추려면 엄청 뛰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뉴욕을 가보니까 또 뉴욕 분들도 그렇게 막 열심히 맞아요, 그런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도시의 삶은 역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쁘죠. 네, 한 여자분이 직장 일을 끝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뛰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머, 어머. 확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머, 근데 어머. 20대 초반에 그 젊은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여성분은 그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세상에. 그게 더 창피했을까요? 아니 그게 아팠을까요? 아니면은 창피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창피한 게 더 컸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사연을 보낸 그분이 지하철에 타서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어허. 피는 철철 나는데도. 철철 나는데 오 마이. 주위 사람들은 괜찮을까 싶은데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와, 굉장한 용기가 네, 필요하고.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딱 해서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한 어머. 목소리를 듣고 오열이 터진 거예요. 어머. 그게 뭐였을까요? 엄마의 목소리. 맞습니다. 아,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 역시 엄마예요. 네. 네. 엄마가 세상에. 그래도 그분의 어머니가 그랬대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네. 피철철 흐르는 딸의 다리를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네, 그 모습을 공감해 준 거죠. 엄마가. 그렇죠. 그리고 같이 아파해 준 거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얼른 응급처치 그 AD 갖고 와가지고 약 마데카솔, 그럼. 마데카. 깜짝이야. 마데카솔인지 또 다른 거 뭐 있죠? 미국은 후시딘, 네오스포린 네. 있죠. 네오스포린 있고. 한국 얘기라서 예, 한국 어떤 얘기죠. 약을 아하, 발라줬는지 그 약을 발라주고 네.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같이 그쵸. 아, 괜찮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맞아요. 자기의 얼마나 넘어졌을 때부터 창피함도 있었지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요. 그 모든 꾹 참고 있었던 게 엄마 앞에서 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희 소장님이 전문적인 어떤 상담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겠지만 네, 그분의 모든 거를 다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또 이 지역 워싱턴 DC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네, 또 함께 고민들을 나누고 네. 함께 저희들이 공감해주면서 네, 우리 큐스맘처럼 네. 네. 엄마의 마음으로 네. 우리 품어가는 방송.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웃의 고민은 누가 같이 해결한다? 힐링 온. 힐링온. 네, 예스. 힐링온이 켜지는 순간 네. 같이 치유 토크가 치유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소장님도 한번 소감 시작하는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이거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평생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사느냐 했을 때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례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딱 한 사람. 나에게 딱 한 사람. 자기를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 마음 알아주는 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찡해 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네, 소장님 소감 너무 잘 들었는데요. 우리 큐스맘도 네. 새로운 마음, 결심, 아니 다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엄마들은 특히나 그리고 모르니까 처음 엄마가 돼서 지금 지나가는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겪는 사소한 일들이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스스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며느리의 위치에서 또 때로는 시어머님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그런 위치에서 정말 스스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힐링원 안에서 전문가분의 얘기를 듣고 정말 그 공감하면서 같이 그 사연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회복이 있고 힐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예, 네. 좋은 다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첫 시간에 또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삼총사 중에 홍일점이시죠. 예. 네.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실제 엄마가 추천하는 곡. 네. 네, 뭔가요, 키스맘?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노래?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 곡은요. 우리 힐링온의 취지와 너무나도 내용이 같은 그런 곡이어서 예. 너무 감동이 있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예,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정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럴 땐 하늘을 보세요. 네.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네. 혼자 걷지 않고 있을 거예요. 저희 힐링온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네. 정말 이 가사가 정말 지금 혼자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 괴로운 시간 그런 상황 안에 절대 혼자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노래를 아, 너무 좋네요. 네, 아, 추천하고 좋습니다. 소장님 싶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고 지금 빨리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정말 저희 힐링온과 너무나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큐스맘. 큐스맘이 선택하는 그날의 곡, 노래. 아, 그것도 앞으로 참 기대되는 기대가 돼요. 코너입니다. 우리 힐링, 제가 고르는 큐스맘.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큐스맘이 새로운 사연을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네. 그 사연을 듣고 우리 네.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네. 또 그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저기 동남쪽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에 사신대요. 네. 그냥 이렇게 층층으로 돼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분이 1층에 사는데 아이들이 좀 어려서 이제 예. 뛰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러면은 하니까 1층에서 사시면은 위층에서 너무 뛰어서 불편하시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한참 나눴어요. 근데 2층에 이제 한국분이, 그러니까 외국분이 사시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분이 이사를 들어오셨는데, 네. 생각지도 않게 위에 계속 미국분이 사시고 오랫동안 다른 분이 계실 때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그분한테 막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은 1층에 살고 그분은 위층 분들이 불만이 네, 있으신 위층 분이 아래층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거예요? 하는 경우를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네. 뭐 이렇게 한국 같으면은 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뭐 꼬챙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렇죠. 쾅쾅 맞아요. 쳐가지고 사람들이 맞아요. 일어난다는 건 들었는데 맞아요. 미국은 좀 층간이 높아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 또 그분이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더래요. 이사 왔다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저기 뭐야 한국 분이어가지고 너무 네. 다행이라 그런 얘기도 하고 이분이 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가정이구나. 네. 예. 차를 보고 교회 차가 있으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네네. 너무 좋다고 이제 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신가 보다. 그래서 네. 자기가 살면서 이 동네에서 한국분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한국분이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해가지고 좋았대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내려와서는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시끄럽다고요? 문을 쾅쾅 닫는다는 둥. 아.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데 왜 엄마가 빨리 대답을 안 해주냐고 그러더래요. 와, 다 듣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위에서. 네 개의 도청장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층간 소음의 이슈가 좀 너무 후덜덜덜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분이 그러니까 실수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막 흥분해가지고 하면서 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아기가 아이고. 엄마를 부르는데 왜 빨리 대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이건, 스토커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래층에서 시끄럽고 특히 미국은 뭐 나무집도 있고 한국처럼 그렇게 막 콘크리트가 많이 해서 시끄러울 수는 있다 생각하더라도 네. 그럼요. 귀를 대고 아래층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엄마가 막 꽥꽥 소리 지르는 성격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런 자세하게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이분이 이제 놀래니까 자기도 읍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문을 뭐 몇 번을 닫았냐는 둥 애가 피아노를 쳤니 어쨌니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 보라고 평소에도 피아노 치는데 당신 피아노 소리 들은 적 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어. 따지기까지 하면서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4살밖에 안 되고 9살밖에 안 된 애를 하이스쿨 다니는 게다가 이 집은 아들만 둘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 아이들이 둘. 좀 액티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 2층 집은 딸만 둘이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 애들이 뭐 쿵쾅거릴 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설산이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잘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조금 바운더리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건 엄마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선 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게 참 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느라고 어제 그렇게 밤 늦게까지 아, 얘기를 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참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든데 네. 근데 또 그런 얘기까지 막 이렇게 2층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1층에 사는 이분도 아 한국 분이어가지고 반가워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네, 네. 그 시점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이분이 한국 사람이고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쏟아 부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그 다음번엔 또 내려와가지고 오늘은 자기 남편분이 외국분이시래요. 여기 내려오기까지 남편이랑 한바탕 싸우고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가지 말고 오피스에다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자기가 그냥 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따지더래요. 또 그러면서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큐스마 아시는 분 마음이 많이 좀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자기가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렇게 진짜 바운더를 넘어서 엄마의 자녀 교육이 뭐 잘 됐느니 어쨌느니 못 됐느니 그럼 엄마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불안한 목회자 마음, 입장이니까 막 거기다 대고 따질 수도 없고 아이고.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조금 조심하는 걸 넘어서 과도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엄청 그런 부담스럽죠. 것들이. 이거는 스토킹을 당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라고 보면 좋죠. 아, 그래서 그분이 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올 때 이제 주위에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참 슬픈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미국 올 때 23년 전에 미국 올 때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겠다. 저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역시나 왜 그런 얘기들을 물론 그게 다 너무 비일비재한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안에서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층간 소음이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또 그렇죠.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또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까지 상하는 그 선을 넘어서 불안도도 완전히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죠. 소장님,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생각해보고 보면 좋을까요? 그 일단은 뭐 소음 때문에 정말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기에 방해를 많이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소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무리 위층이라도 정말 뭐 집 구조상 밑에서 쿵쿵거려도 위에가 소음이 크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적절하게 내려와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이죠. 그리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더 서로 조심해주면 그게 이제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이 사연의 경우에는 좀 키스맘의 그 지인분의 이 사연을 보면은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안 하게 되는 그렇죠.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한테요? 아니면 우리 예. 큐스맘? 두 분에게 누구라도 좋습니다. 큐스맘에게 해주시죠. 네, 제가 봤습니까? 네, 질문 받아주십시오. 제가 네. 큐스맘에게 여쭤볼게요. 보시기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케이스처럼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진짜 단순히 층간 소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 들었어요. 이분이 그거를 건수를 잡아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정서적인
풀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가 뭐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네요. 그리고 목회자신가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그게 뭔가를 이렇게 확인한 듯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옳았구나. 물론 이제 조용하진 않았겠지만 아이들이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이게 자기의 그런 감정적인 풀이를 하지 않았나, 화풀이를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어요. 그분의 어떤 이야기에서 이분이 감정풀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혹시 생각나시는 이야기 없나요?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네. 키스맘 얘기해 주신 거네. 교회 차를 보고 교회 차 뭐 집사님들도 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 차를, 운전 기사분이 계실 그렇죠. 수 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꼭 집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라는 게 우리 그 미국 또 이민 사회에서 목사님들 하면 이미지가 네. 다 받아주고 어허. 뭔가 이렇게 다 들어주고 그렇죠. 또 부당한 것들도 뭐 이렇게 조금 이해해줄 거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한국 네.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게 뭔가는 그 서두에 서막이 시작되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것 같으면 내려와서 이런 부분에 소음이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요 정도 얘기할 텐데 그렇죠. 감정을 빼고 얘기하는데 먼저 와서 한국 분이시냐 목회자냐 그걸 그렇죠, 먼저 그렇죠. 물어보고 말을 그렇죠. 시작했다. 그 네. 부분에서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시냐, 너무 저희 아랫집에 살아서 좋습니다. 네. 그래 저도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어떤 단점처럼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고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얘기가.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서막을 그렇게 한 게 그래놓고 예를 들어 이제 귀를 대고 방바닥으로 그렇죠. 들어보니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네. 한국 사람이라고 좋다, 한국 사람이어서 좋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크레이지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예민한 사람들도 많아서 좀 안 좋다, 무섭다. 근데 한국 사람이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어디를 가도 그런 컴플레인들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싸움을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미국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그런 거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 와 보니 한국 사람이야. 게다가 목회자셔. 그러니 아하. 이게 만만하게 느낀 거구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쉽게 표현하면 진짜 네. 만만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데 우리 한국 엄마들이 처음에 네. 미국에 와서 영어가 사실 선생님들하고 막 그 원활하게 영어가 안 어렵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학교에 컴플레인이 있거나 그럴 때 그 선생님들한테는 잘 못 따지신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괜찮냐 그러면 그냥 I'm okay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맞아요. 또 관계 좋게 하려고 맞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열리는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글 학교 한글 학교. 어머, 맞아. 교사들을 그냥 우리 애를 달달달달 거기 와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예. 교사를 하시다가 아이들은 너무 좋은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과잉 맞아요. 그걸 세상에. 하시는 거에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 가서 물론 평소에도 영어 잘하시고 아니면 영어 못 하시더라도 네. 학교 가서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분들이 또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한글 학교에 와서 그런 선생님들한테 더 하신다는 너무 얘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다 그러신 네.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음. 그분도 좀 그런 근데 그런 네. 분들은 왜 그렇게 싸우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온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문제는 층간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 라고 질문해 주시면은 사회자께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요? 콘티대로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층간소음의 문제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존심이 침해당했다는 문제로 보는 겁니다. 자기도 아. 모르게. 내가 윗집분이요? 윗집분이요. 아, 예, 왜 윗집 자존심이 그 침해 당했을까요? 윗집분. 그러게요. 가해자가.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언제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나는 존중받는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존중받는다. 그러니 밑에서 나는 조용히 살아야지 내가 존중받는다. 밑에서 조금이라도 쿵쿵거리거나 그러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라고까지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아, 사적 공간에 침해당했다고 오히려 위에 그렇죠. 집의 사람이 오,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혹시 그분이 그런 네. 얘기 안 합니까? 자기가 본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떤 문제로 오, 나 거기서 지금 안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진짜 어머 깜짝 놀랐네요. 그분이 어떤 분 깜짝 그 놀랐어요. 아파트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하우스보다는 이제 작잖아요. 사이즈도 작고.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이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음. 잠시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2년 9개월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집을 짓고 있는데 2년 9개월씩이나 걸릴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예. 들으면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몸은 지금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떤 하우스 싱글 하우스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럼 분인 그분은 거예요. 이미 그 자존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아파트에 온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 있네요. 상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시고 요즘은 사실 그렇구나. 아파트로 일부러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게 그럴 만한 물론 뭐 이제 뭐 비교 주위 분들하고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네.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파트 작은 아파트 들어가서도 만족하며 살아요. 그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마음의 기준은 조용한 혼자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싱글 하우스 홈에 들어가 살아야 이게 이제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자기 기준이 조용한 싱글 하우스 집에서 살아야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존심이 침해가 당한다. 자존심 상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윗집분이야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아래층에 귀를 대보고 무슨 소리를 하나, 애들이 울 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이미 그 평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운더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저 사람이 생각할 때의 거리 또 내가 생각할 때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저 사람이 이만큼 밀고 들어오네. 내가 지금 침해받는데 그게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서적인 바운더리를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네. 느끼는 거예요. 네. 내 바운더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네. 그 바운더리도 존중돼야 된다는 거를 보통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걸 불편해하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건강한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네. 예. 근데 이분은 보니까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바닥에 귀를 대고 귀를 소리를 대고 듣는다는 게. 그 일종의 아니 근데 그거를 예. 저는 더 놀란 거는 귀를 대고 들을 네. 수 있잖아요. 그쵸?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한 거죠. 맞아요. 그거는 정말 뭔가요? 그거야말로 바운더리를 또 막 그거는
본인이 무슨 심리인가요, 그거는? 그 심리는 본인이 내가 당신을 컨트롤하니까 내 말 들어라 그 뜻입니다. 와우, 네. 무섭습니다. 후덜덜. 그러니 바운더리 같은 것은 이분한테는 본인 바운더리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바운더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그렇죠. 결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죠. 네. 네. 아, 소장님 그러면 이 공감 그렇구나. 능력이 결여된 분들이 지금 이런 약간 행동 양상들을 보이시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 이분들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분들하고는 소통이 어렵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윗집에 살잖아요. 윗집에 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최대한 그분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제3자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면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했던 얘기들 어떻게 꾸며낼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객관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적인 그런 소모나 상처를 입을 그럴 상황들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1층에 사시는 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피스를 찾아갔대요. 잘하신 아파트 거예요. 오피스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음. 오피스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몇 호 살고 있고 그 위층에 사는 사람이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했다. 네. 근데 나는 아이들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했던 얘기 귀 바닥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듣고 막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오피스 사람들의 반응에 이분이 1층 분이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이미 2층에 계신 분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컴플레인들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자재가 이렇게 싸구려로 만든 아파트는 자기가 처음이라고. 아파트 자체가 그냥 싫으시네요. 이분은. 예, 맞아요. 아니 오피스를 찾아가가지고 아파트 자재 운운하실 만큼 컴플레인을 하셨. 그러면서 그 오피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그런 듯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1층에 사신 분이 또 막 쭉 얘기를 했더니 이해한다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되려 오피스 사람이 공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 2층 분이 더 나중에 이사를 왔나요? 나중에 인사를 왔더니 1층 분이 이사를 오피스를 이사를요? 이사를, 예. 1층 분이 오래 사셨죠. 1층 분이 거기에 산 지가 이제 몇 년 되셨어요. 네. 2년 정도 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야. 이제 2층에 사시는 분은 이제 이사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분들인 야,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좀 그 2층 사람의 어떤 상태, 심리 상태에 좀 들어봤는데 네.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아래층에 계시는 분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 기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쪽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네, 그거 전하는 말씀 듣고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센타빌 BK가. BK? 버거킹? 아니, 센타빌 BK 치과 간다고. 이 저녁에 치과가 문을 열어? 응, 화수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도 해서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정말? BK 치과 대박이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타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BK 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 치과. 703-609-2875, 609-2875. 이제 이만큼 앞섰으니 미래에 준비된 렉서스 NX로 더 멀리 나아가십시오. 운전자 중심의 콕핏, 직관적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이나믹 퍼포먼스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NX는 선택 가능한 핸즈프리 첨단 주차와 음성인식 렉서스 인터페이스로 엣지를 더해드립니다. 새로워진 렉서스 NX로 레벨업 하십시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어메이징 렉서스 딜러에서. 정직한 마음, 바른 눈으로
더 넓고 더 빠르게 세계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곁엔 언제나 AM 1310 라디오 워싱턴이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네. 우리 아까 전에 그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네. 우리 1층에 사시는 분들 네. 네. 네, 이런 소리를 막 컴플레인을 위에서 해서 그러게요. 사실은 이거는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또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내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이죠. 예, 그렇게 누가 봐도 조금 그분이 워낙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불만으로 상대방을 조금 힘들게 하는. 네. 네네. 근데 이분이 지금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입장에서 네네.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아. 어려운 질문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 같아요. 아, 소장님? 괜찮습니다. 자, 정말 위해서, 괜찮으신가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나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좀 1, 2, 3단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모든 예. 문제가 그런데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2층에 계신 분한테 모든 어필은 불만이 있으실 때, 불편하실 때 모든 어필은 앞으로 제3자 즉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예. 네. 그리고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다시 어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제 뭐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네. 단지 내에 다른 유닛으로 이사 가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인 네. 대안들을 먼저 조금 네. 감정적보다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상황들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을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네. 이사하는 게 비용이 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1층 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요? 2층 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분을 하우스로 보내면 되는데 세월이 네. 빨리 가기만 해. 현실적이지 네, 그거는 이제 뭐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 가기 싫다고 2층 사람 이사 가게 하는 건 또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않아요. 예, 현실적이지는 현실적으로. 않죠. 예. 예. 그래서 혹시 권유해 봐서 이사 가신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정 아래층 사람들이 시끄러우시면 다른 유닛으로 가시겠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권유해 볼 수 있고요. 네 맞아요. 네네. 2층 분한테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1층 사시는 분이 다른 유닛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그렇죠. 요청해서 받아서 현실적인 해결을 그렇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이 두 번째 방법까지도 어려워졌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괴롭히듯이 네. 스토킹하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준다면 결국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예. 그래서 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참고 지내야죠. 어떡하겠어요. 다른 방법 네. 없잖아요. 네. 못 참는 사람이 이사 가는 걸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경찰이 어떤 물리적인 그 행사를 했을 때는 경찰이 어떤 제재 조치를 하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네. 그 두 단계에서 두 번째 그 방법에서 관리사무소와 잘 얘기가 돼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고 막 이제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해결이 안 됐을 때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면 경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길을 대고 그럼요. 그런 어떤 발언들, 워딩들이 다
좀 신고될 만한 그럼요. 뉴스들이 있네요. 그게 다 근거가 되죠. 근데 네. 정말 귀를 대고 들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는 아래층에 사는 분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그럼요. 하더라도 남편이랑 그럼요. 아이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의식이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을.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스토킹 수준이죠. 네. 사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미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렇죠. 네,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워딩들을 쓴다면, 그런 말을 와서 얘기를 한다면 신고하는 것도 네. 우리 사무소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팩트로 그럼요. 조금 정리를 해놓고 네. 그렇게 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이게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사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적금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얼마 뭐 몇 미터 안에는 접근 못 하도록 네네. 하면 억지로라도 뭐 이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정을 보이지 말아라. 네. 아, 2층 사람한테. 1층 사람한테 1층 분이 항상 팩트에서 팩트로 시작해서 팩트로 끝나야 돼요. 네. 절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비정상이라면 그 문제는 이분만의 문제지 1층 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네. 2층 분의 문제를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분의 감정적인 그런 고통은 더 커지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교수님 그 감정이 좀 상해 있잖아요. 물론 그 2층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한 감정, 네. 큐스맘, 네. 큐스맘께서는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그분한테는 물론 똑똑하게 하시겠죠. 우리 큐스맘 워낙 또 우리 지적이시고 아닙니다. 아우나 하시기 제가 때문에 여리여리한 아, 사람이에요. 예, 딱딱 잘라서 하시겠지만 제가 못 자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뒤돌아서서 내가 좀 이렇게 왜 이래야 되나 이런 뭐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럼요. 또 감정적으로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 감정은 어떻게 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얘기 듣고 많이 우리 소장님 한번 우리 질문해 볼까요? 반대로?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닥친다면 게다가 그분이 2층 분이 쏟아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진짜 엄마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뭐 왜 엄마가 빨리 반응을 안 해주냐 이런 말들을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냥 툭툭 뱉은 말일 수 있지만 그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어쨌든 그게 충격인 거고 그거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될 수 진짜 있어요. 내가 그렇죠. 그런가? 이렇게. 네. 그러면 정말 죄책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라는 순간에 그런 생각들이 들 텐데 얼른 정신 차려야죠. 그건 정말 이거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냥 툭툭 뱉어대는 그 사람 감정의 그런 말들이니까. 또 2층 분이 말을 예쁘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시키면 안 되시죠?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자녀 교육을 그건 엄마 문제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억양이나 그걸 통한 그런 감정적인 어떤 전달이 되게 사람을 정말 깔아앉게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딱 뒤돌아서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며칠은 파장이 그게 있다는 그럼요. 그러면 그 파장 때문에 내가 감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럼 그런 영향이 아이들한테도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전보다 조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는 소리가 나에게는 굉장히 더 예민하게 느껴져서 애들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거고 엄마가 문 살살 닫으랬지 하고 소리 한번 버럭 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2층에서 와가지고 소리 질렀다고 또 그러면은 또 그럴 이제 그게 수도 있죠. 악순환이네요. 맞아요. 거기 늪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해야 해야 할 스윗- 나의 집이 그럼요. 스위트홈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살얼음판을 겪게 되는 맞아요. 불편한 곳으로 변화되는 맞아요. 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좀 정신 이렇게 딱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마법이라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법과 어떻습니까, 같은 소장님? 기술이 있을까요, 소장님? 예, 저에게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아바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뭐 100%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트라우마입니다. 정말 맞아요. 예상치 못한 정서적 공격을 받으면 이거는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고 맞아요. 일상생활 하다가 그렇죠. 생각나고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을 보면 멍한 거예요. 왜 밥하다 말고 저렇게 멍하고 있지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게 그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 계속 같아요. 맴도는 거예요. 야, 일상에서 그런 폭탄과 같은 것을 계속 맞으면 정말 기분이 어떨까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전문가를 좀 도움을 예.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정말 강하게 추천합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버텨낼 수 있지, 이겨낼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해 보시는데 이게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이 트라우마가 계속 간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이미 먼저 내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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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 얘기함으로써 네.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맞아요. 예. 절대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요. 그렇게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조작하는 한번요. 겁니다. manipulation. 네. manipulation. 매니. manipulation. manipulation. 그래서 예. 이 manipulation이 조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상대방의 정신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아바타처럼 그렇죠. 조작하는 오, 거예요. manipulation. 네. 그래서 2층 분이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매니플레이션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 예. 아하. 내가 귀를 대보니 애들이 우는데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진짜 그렇죠. 충격적이죠. 네. 내가 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 이렇게 그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조심해. 여기서 이제 여기에 휩쓸려 가면 점점 피폐해지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의 아바타가 되어 그렇죠. 내 감정이 그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는 조작되어지고 거죠. 조장 무서운 일이네요. 무서운 일. 로버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일들을 딱 겪을 때 정말 스스로 좀 강인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절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저는 본인들 우리 자신들이 제일 잘 알아요. 강한 사람이 그렇게 강한 어필을 해왔을 때 내 네. 마음이 약해지냐 아니면 맞설려고 하냐 네. 아니면 중간 정도 되냐 그걸 먼저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진단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필이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왠지 마음이 약해지고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는 성향이 나에게 발견이 된다. 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누군가의 진짜 도움을 받아서요. 그 성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누군가에게 조작당하기가 너무 쉬운 성격인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일상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흘려 들어오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우리를 굉장히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 그러게요. 있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분에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분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조금 이렇게 그때 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함께 들어주고 그랬을 때 좀
격려하시는 말씀 네. 또 우리 큐스맘은 뭐 지금부터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으니까 좀 위로 어제 새벽 2시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또 네. 그와 같은 일을 겪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으면 위로가 될 말씀 네. 격려와 위로를 두 분이 누가 먼저 할까요? 저는 들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분이 직접 1층 분이 오피스를 찾아갔다는 거에 아, 이분이 그래도 단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진짜 염려했던 것처럼 막 거기에 위축이 되고 진짜 내가 왜 그러지 막 그랬었다면 지금 다른 스토리를 들었을 텐데 그렇게 오피스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대려 오피스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또 오피스에서 또 당한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됐겠잖아요. 아, 그러면서 아, 단단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수를 속으로 쳐드렸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일들, 과거에 분명히 생각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니고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일부러 진짜 뭐 쿵쾅쿵쾅 거리면서 소음을 내면서 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드시고 네.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대처한 방법 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대처한 방법에서 이분의 성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대처했다. 네. 합리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맞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잘 구별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다. 네.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포기했다. 네. 이 네.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분이 잘하고 계시는 분이고 네, 맞네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 네. 그리고 멘탈이 강하신 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 다만 이분이 지금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항상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윗집 사람이 보통 항상 힘드시겠어요. 예. 아유.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칭을 좀 해드리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 힘내시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편지처럼 음성 편지 나갑니다. 큐스맘의 음성 위로. 힘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낙심도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강인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신 지인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예, 정말 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예, 멋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